강아지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낸 것이 숨겨둔 아이. 새벽 6시 순애는 혼자 일어나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다. 30년간 이어온 습관이었다. 마당에 나가 화분들에 물을 주었다. 그때 희망이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또 왔구나. 순애는 냉담하게 중얼거렸다. 희망이는 몸을 낮추며 애교를 부렸지만 순애는 외면했다. 2년 전 수연이 데려온 이 작은 생명체가 여전히 어색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는 동안 희망이는 순애의 발치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가끔 순애가 떨어뜨린 음식 조각을 먹으며 얌전히 기다리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순애는 철저히 무시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수연이 거실로 내려왔다. 그녀는 희망이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희망아, 잘 잤어?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짐승에게 저리정을 주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면서 작은 갈등들이 누적되기 시작했다. 희망이가 순애의 슬리퍼를 물고 장난치자 순애는 버릇없이 키워서 이 모양이야라고 쏘아붙였다. 수연이 희망이에게 특별한 사료를 사다 주면 돈 모은다고 하면서 개밥은 비싼 걸 사주네. 라는 핀잔이 돌아왔다. 남편 진우가 출근 준비를 하며 내려왔다. 엄마, 희망이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의 말에 순애는 코웃음을 쳤다. 가족이라니. 참. 진우는 두 여인 사이에서 중재하려 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어색해졌다. 저녁 식사 시간마다 흐르는 침묵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졌다. 희망이는 이 모든 긴장감을 감지한 듯 평소보다 조용해졌다. 토요일 저녁 진우가 가족 외식을 제안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나가서 먹어요. 순애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수연이 어머니, 제가 좋아하시는 갈비탕집으로 갈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하자 마음이 움직였다. 식당에서 순애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모습을 보였다. 수연이 고기를 구워주자 고맙다며 받아먹었고 진우의 직장 이야기에도 관심을 보였다.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다시 희망이가 문제가 될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오후 9시 가족이 집에 도착했다. 진우가 현관문을 열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다. 거실이 너무 조용했다. 희망아. 수연이 희망이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세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들어선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됐다. 안방으로 통하는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뒤지는 소리, 긁는 소리. 뭐지? 진우가 앞장서서 안방 쪽으로 향했다. 순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안방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장롱 아래쪽 서랍이 열려 있고 그 안에서 나온 낡은 박스 속에서 오래된 편지 봉투들이 쏟아져 있었다. 희망이는 그 옆에 얌전히 앉아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바닥에는 편지들과 오래된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다. 아이가 그려진 그림도 몇 장 보였다. 순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이미 편지 봉투에 쓰인 연구하원이라는 글씨를 읽었다. 쓸데없이 들쑤셔놨네. 그냥 치워라. 순애는 급하게 편지들을 주워 담으려 했다. 하지만 진우와 수연은 이미 몇 장의 편지를 읽어버린 상태였다. 편지에는 고아원에서 보낸 아이의 안부와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다. 후원자님 덕분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낯선 아이가 웃고 있었다. 어딘가 모르게 어릴 적 진우와 닮은 구석이 있는 아이였다. 순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30년간 지켜온 비밀이 작은 강아지에 의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순애의 기억이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남편 성수가 늦은 귀가를 반복했지만 처음엔 단순히 회사 일이 바쁜 줄 알았다.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호텔 영수증. 주말에 출장 간다며 나간 남편이 사실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이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순애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결국 남편은 두 집 살림을 시작했다. 공식적으로는 순애와의 가정을 유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여자와의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2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성수가 사고로 먼저 가고 그 여자는 아이를 순애 집 앞에 놔두고 가버린 것이다. 남겨진 것은 2살 된 아이뿐이었다. 아이는 죄가 없었다. 미워할 수도 그렇다고 품을 수도 없는 복잡한 감정에 시달렸다. 결국 순애는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어서 익명으로 후원을 시작했다. 그 후 순애는 매달 고아원에 후원금을 보냈다. 아이는 성장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하지만 순애는 단 한 번도 그를 만나지 않았다. 그저 잘 살기를 바랄 뿐이었다. 진우에게도 이 사실을 숨겼다. 아버지가 바람을 펴나은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 모든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30년이었다. 어머니, 이 아이는 누구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 손에는 아이가 그린 천사님에게 라고 적힌 그림이 들려 있었다. 순애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희망이가 마치 이 순간을 위해 기다렸다는 듯 순애 곁에 다가와 앉았다. 내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아이를 두었어. 순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여자는 아이를 우리 집 앞에 버리고 갔지. 진우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가 바람 피웠다는 사실, 자신에게 숨겨진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어머니의 말 못할 아픔 등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럼 지금 그분은?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 살고 있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순애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30년간 가슴에 쌓아온 응어리를 이제서야 터뜨렸다. 희망이가 다가와서 순애의 손을 조심스럽게 하찼다. 처음으로 순애는 희망이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작은 위로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애는 희망이를 향해 중얼거렸다. 그 미안함은 희망이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것이었다. 수연은 순애를 말없이 꽉 껴안았다. 순애는 아이처럼 울었다. 혼란스러웠던 진우도 순애의 손을 꼭 잡고 두 사람을 꽉 끌어안았다. 그날 세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 후 순애의 희망이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희망이를 찾았고 산책도 함께 나갔다. 우리 희망이 배고프지? 순애는 희망이에게 직접 밥을 주며 대화를 나눴다. 예전에 비웃었던 수연의 행동을 이제 자신이 하고 있었다. 수연은 이런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갈등의 원인이었던 희망이가 오히려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준 것이다. 진우도 어머니의 변화를 신기해하며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다. 사진 속에는 네 식구가 모두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어느 따뜻한 오후, 순애는 희망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수연이보다 순애를 더 따르는 희망이다. 희망이는 순애 곁에서 천천히 걸으며 가끔 그녀의 손을 핥아주었다.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참 다행이야. 순애는 희망이에게 속삭였다. 이 할머니한테 와줘서 참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속 끓였을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과 진우가 창문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저녁 식사 시간, 순애는 직접 희망이를 위한 특별한 간식을 준비했다. 우리 희망이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해. 이제 이 집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